자, 6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기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교과목은 이제 모의평가로는 처음 출제된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 기하 누가 잘 받고 누가 못 받는가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마 시험지에 계산이 많이 적혀 있고 식이 많은 친구는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계산은 굉장히 짧고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사람 잘 봤을 거야. 꼭 잘 보고 못 보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자는 기하 교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자는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기하는 그런 거다라는 거야. 팔로워 강의에서 선생님이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하와 벡터가 아니라 기하다. 교과목 명까지 바꿨겠어요. 기하와 벡터, 그건 뭐였니? 그림과 수식. 기하, 이젠 뭐야? 그림이야. 그래서 수식에 대한 것은 최대한 다이어트 되어 있는 교과서고요. 말 그대로 기하적인 활용, 이것만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 의미를 파악하면 끝이야. 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다이어트 돼 있냐? 이 한 권 전체를 통틀어 2차식 좀 다룰 수 있으면 돼. 그것도 조금이야. 내가 다룬 다음에 뭔가를 찾았잖아? 그럼 그것의 목적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해설 강의 전체에 보기 전에 이 말 한마디만 적어놔도 기하 교과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산은 작게, 조금, 그림은 크게, 많이, 무조건, 그게 기하다. 자, 전년도에는 수능 출제 과목에서 아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6월 모평을 통해 이 교과목의 진정한 특징은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팔로워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조금만 하고 바로 일로 와. 조금만 하고 바로 일로 와. 제발 바로 일로 와. 왜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기하 선택자잖아. 계산 많이 할 거면 딴 거 선택했지. 선생님이 지금 이 답답함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 아마도 이렇게 공부를 잘한 친구들조차 시험장에서는 과감하게 일로 가지 못하고 그래, 수학인데 풀어야지 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다가 시험을 그르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 모두 내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안 해왔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부했으나 시험장에선 당황해서 이쪽에 매여 있었다. 그렇다면 문제를 보며 확인해 보며 더욱 확신을 쌓아가는 거야. 그게 개념이에요. 수학의 개념이란 무엇이냐? 배운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확신인 거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풀린다라는 확신인 거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 당연히 그 개념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출제하는 거다라는 신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쉬운 문제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무엇과 관계되어 있니? 벡터의 표현입니다. 벡터의 합, 차, 실수배, 그리고 내적 등의 연산을 공부하고요. 자, 연산마다 모두 무엇을 공부하니? 그림을 공부해. 그게 뜻이야, 뜻. 그리고 그것을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공부해. 연산 법칙 간단한 2차식 정도까지 다항식의 연산에서 다루던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정도 공부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예로 기하적 표현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쉬운 문제부터 누가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했나 볼까? 평행할 때라고 주어져 있지. 실수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했다면 풀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나 잠깐만, 이렇게 기하적 표현, 이런 표현을 해서 공부하도록 돼 있는 게 뭐가 있지? 다음 단계에 있는 것까지 떠올릴 수 있다면 도움이 당연히 더 되어야겠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아니, 그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다 어디다 쓰나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도형을 표현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k 플러스 3 이퀄 3k 마이너스 1 끝이에요.
k는 얼마? 2.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 둘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뜻을 1,1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이라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x 빼기 x1 y 빼기 y1 이걸 외우는 것은 기하 교과목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벡터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비율이 같다.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 그래서 1,1이라는 벡터와 드디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봤다면 그냥 이거야. 평행한 벡터라고 한다면 x좌표, y좌표가 같지 않겠어요? 끝. 자, 다음은 24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로서의 의미, 분모에 있는 벡터와 분자에 있는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 자, 그것은 어디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면 이 벡터의 연산들을 통해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결과물 말고 벡터로 표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읽어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하라는 교과목엔 더 이상 없어.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타원 위의 접선, 그래. 한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이렇게 표현이 되지. 2x 플러스 4분의 루트 2y 이퀄 1. 그래서 x 절편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 이퀄 0일 때 x의 값을 구해보면 4가 나와요. 정답이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스쳐 지나간 친구 있을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이조차도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기하적 활용이다. 뭘 하려다가 끝났어 지금. 타원의 접선을 구하다가 끝났어 지금. x절편을 구해보고 끝났어 지금. 자, 그때 차쌤이 했던 얘기가 이거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시계 계산은 그만. 기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면 그럼 뭘 추출해내야 된다? 지금처럼 절편 또는 기울기 이런 기하적 정보를 찾아내서 기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했었구나. 떠오른 친구들은 뒷문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절편 그 중에서도 굳이 말하려면 x절편을 먼저 구해보라까지 얘기했었지. 뒷문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벡터를 통해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이게 바로 그거네요. OP 빼기 OA 무엇이 떠오르니? 시점이 동일해 위치 벡터의 성질입니다. 위치 벡터의 성질 뭐였는지 간단히 생각해보면 시점을 고정시키면 시점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볼 때마다 벡터가 하나씩 생겨. 그래서 벡터 하나가 위치 하나를 그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너무나 편리한데 저 둘 사이의 벡터를 못 구해. 다 시점이 내가 되니까. 그럴 때 두 벡터를 빼주면 이 사이의 벡터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네가 AP 벡터네요. 언제 이용해봤니?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이걸 결과물뿐만 아니라 벡터를 통해 그림을 통해 이것을 방정식이 아니라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공부했다. 이게 4점짜리 문제까지 모두 이용될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이고요. AP 벡터와 AB 벡터가 크기가 같다라는 거네. 그려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니? 자, 1,2라고 했어요. A 마이너스 3,5라고 했어요. B AB 벡터 이거야. 그것의 크기야. 그리고 AP 벡터는 이걸 시점으로 하는 벡터인데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거리가 이 AB랑 똑같게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거구나. 시계처럼 이렇게 그려보고 풀이하면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인 거다. 표현인 거다.
그대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요거 그러면 이제 반지름만 알면은 이 둘레의 길이 구하면 되네. 도형의 길이니까. 파이 붙어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 자, 여기에서도 벡터의 크기 공식도 있지. 계산은 적게 하라 그랬잖아. 그 크기 공식의 기본 원리는 언제나 그림입니다. 이 책은 기하니까. 정답은 18입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팔로워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벡터의 연산, 합차, 실수배 특히. 이 연산들은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계산을 해서 그림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는 뭘 신경 쓰라 그랬어? 그 마지막으로 하나의 벡터가 구해질 거거든.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보라고 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고등기하에서의 벡터의 가장 중요한 측면. 두 점 사이의 관계야. 자, 그리고 팔로워 강의에서 늘 얘기하던 이것. 거기다가 이건 11호 책에서도 엄청 봤던 그림이네요. 역시 평가원 또한 벡터를 공부했으면 뭘 해야 될지 차쌤이랑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네요. AE, BC 더해. 벡터의 합. 정의가 뭐니? 그림이야. 그냥 그림이야. 모든 거 그냥 뭐니 하고 물어보면 그림이라고 답하면 돼. 내가 뭘 모르나 아나 그림을 생각하면 돼. 그림을 알면 돼. 벡터의 합은 뜻이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평행사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서로 같은 벡터의 개념에 불과해. 아, 벡터의 합의 뜻 그리고 서로 같은 벡터 두 개면 되는 거구나. 너를 여기로 평행 이동해 와도 같은 벡터예요. 정육각형이라는 예쁜 여왕벌은 벡터 고수라고 했어요. 자, 기본 벡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가면서 벌집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합 뭘로 구해졌어? 그림으로 구해진다고. 이거예요, 이거. 그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2네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루트 3이네요. 공식 썼어요? 공식 안 썼어. 루트 7 정답이야. 자, 벡터의 크기 공식. 그것의 기본 원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수투에서도 직각삼각형이 삼각함수, 평균, 변화율, 미분 20점인데 기하 선택자들한테는 30점이 넘습니다. 직각삼각형. 자, 다음은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은 24번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팔로워에서 내내 이야기했단 말이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수식은 조금 공부해. 아니, 그냥 이 교과서에선 수식이면 다 조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기울기 M인 접선, 그리고 한 점에서의 접선, 요런 거 공부하는데 그게 수식의 기본 원리는 2차식이고 2차식 조금 다룰 줄 알면 되고 구했으면 곧바로 뭐라고 했어? 기하적 활용이 목적이다. 팔로워 강의 찾아보세요. 그대로야. 이 기하적 활용을 위해서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내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 뭐 구하라고 했어? 절편 또는 기울기. 근데 그 절편이라는 녀석은 굳이 하나를 꼽자면 x절편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문제를 보자 이거야. 자, 한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에요. a제곱분의 4x 빼기 b제곱분의 ky 이퀄 1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 한 점에서의 접선 똑같아 24번이랑.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내가 교과서의 목적대로 이 기하라는 교과목의 본질대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냐. 생각 도구.
그걸 묻고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은 분명 무엇일 거야? 기하적인 활용이 목적일 거야. x 절편을 구해봤어요. 뭐야, 4분의 a 제곱. 왜? y에다 0 넣으면 나오잖아요. y 절편도 구해봤어요. 굳이 구하라면 이것만 구해도 된다고 했었어. 아니, 이것도 구해. 그 두 개를 구하면 그러면 삼각형 등의 기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구해보면 k분의 차쌤 안 썼으니까 잘 몰라요. x 이퀄 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기하인데 여기서 이만큼이나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기하 교과목을 다 맞은 사람의 시험지에는 계산은 이렇게 손으로 살짝 가렸을 때 넘어가지 않아. 차쌤 시험지가 그래. 차쌤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 무슨 개념 어쩌고 이런 거 적어놓은 거고 다 그림이지 계산은 요 정도가 끝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멈췄다. 다음 시험에선 기하 교과목에서는 조금 계산했으면 뭐가 얻어졌으면 바로 그림으로 돌아와, 제발. 시험장이라고 쫄아서 끝까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기하 교과목 아니야. 기하 벡터도 아니라고 이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못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미 식적인 부분은 과한 만큼 연습이 돼 있을 겁니다. 이미 이 부분은 차고 넘칠 거야. 지금부터 무조건 이쪽으로 방향만 잡으면 돼. 여기까지면 계산 끝입니다. 왜? 이제 기하적 활용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얻었거든. 이런 접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접점에 x좌표가 4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도 4예요. 그리고 넓이 b가 주어져 있고 난 x절편, y절편도 다 알아. 비율 9대 4. 삼각형의 넓이 비율 9대 4. 비율 관계에서 공부한 게 뭐가 있지? 내분점 유도 과정. 내분점 유도 과정의 특징이 뭐였지? m 대 n인데 x좌표, y좌표 왜 둘 다 m 대 n이니?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이게 m 대 n. 이렇게 삼각형을 보아도 닮음이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보아도 닮음이에요. 이러면 x좌표 m 대 n, y좌표 m 대 n 둘 다 나오지. 문제의 목적 지점을 생각해보면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주축의 길이 물어봤잖아. 이놈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놈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 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우리 둘이 평행선이라 닮았는데 평행선 닮음 100번 강조했잖아. 평행선 닮음. 준선거리 같은 거 구하다 보면 평행수선이 만들어져서 이 그림 나올 수밖에 없다. 평행선이 있잖아. 닮아 있잖아. 그럼 이 넓이 b는 알파 제곱 대 1이고 이것 대 이건 다시 알파 대 1이니까 알파일 거 아니야. 알파 제곱 대 알파 플러스 1이 9 대 4라는 거잖아. 알파 얼마면 되니? 3이면 되네요. 끝. 너 얼마면 되니? 3이면 되네요. 끝. a 제곱이 얼마? 12. a 2루트 3. 2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 4루트 3. 답이라고. 계산은 해볼까요? 4알파 제곱 이퀄 9알파 플러스 9. 4알파 제곱 빼기 9알파 빼기 9 이퀄 제로. 계산은 뭐 할 줄 알면 된다? 2차식 계산할 줄 알면 된다. 4알파 알파 마이너스 3 3 3 4 12 3 맞네요. 알파 이퀄 3. 그 또한 그림에서 생각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넓이 비율 길이 b잖아. 길이 비율 실수 배잖아. 길이 비율 내분점의 기본 원리 닮음이잖아. 기하적 활용의 모든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기하 교과목에서조차도 앞서 선생님 12번 문제에서 강조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교과 내에 있는 이런 것들만 한없이 이용됩니다. 도형의 모든 것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과, 고등교과 안에 기하 및 수원, 수투 그 안에 있는 것들만 고1 수학까지 고등기하 안에 있는 것만 이용돼. 이 기하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 또한. 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요. 자, 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분수꼴로 표현을 하고 높이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이 삼각형의 밑변의 b는 1대 알파로 밑변의 b가 이렇고 밑변 그 다음에 높이의 b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알파 대 알파 플러스 1 그래 알파 플러스 1 대 알파.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몇 배가 되었을까를 구해보다 보면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도 나오고요.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도 나오고요. 이것이 내외분점에 있는 m 플러스 n분의 m이고요. 그것이 그림 안에 모두 있다. 이게 기하다. 자,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자, 인피니티 워에서도 미리 보기에서도 팔로워에서도 수없이 강조했던 타원의 직각삼각형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이 반지름이 1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너도 1이 되는 거 맞잖아? 자, 그 다음 타원의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타원의 장축의 길이의 절반. 그리고 타원의 직각삼각형에서 너 A잖아요. 이쪽까지 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A제곱 빼기 C제곱 이퀄 B제곱이다 라는 이 수식의 의미입니다. 기하에서는 식도 기하적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것이 바로 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했고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것을 이용해주면 바로 풀이가 완성됩니다. 자, 1제곱 빼기 A제곱 하면 요 B제곱이 구해지는 거거든. 사실 그 의미야. 그 다음 A제곱 빼기 1 빼기 A가 여기 있잖아요. 1 빼기 A 제곱. 자, 그 A제곱이 있으니까 우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2A제곱, 그 다음 빼기, 그냥 A제곱 하나 남고요. 우변으로 모두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2A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있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이거잖아. 자, 그 다음은 근의 공식을 까먹었으면 우리는 2차식을 다루고 완전제곱식 꼴을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근의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할게. 자, A 플러스 1의 제곱이 3이다 라고 구해지게 되니까 양변에 3을 더하면 자,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었고 A는 양수여야 되니까 루트 3 빼기 1이다. 정답이에요. 자, 근데 이 타원의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다라고 이걸 그냥 찍었나? 아닙니다. 이게 이번 기하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 그대로를 물어볼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강조한 거야. 자, 여기 학습 목표를 한 문장을 줄줄이 말할 수 있나요? 사전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는데 내가 문제를 만나는 기준이 교과서여야지. 타원의 포물선도 쌍곡선도 다 똑같아요. 뜻을 알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유일한 학습 목표야. 타원의 뜻이 무엇이니? 뜻부터 볼게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말한다. 장축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네가 A이면 이 초점 거리의 합이 이 A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정식은 유도 과정을 공부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2차식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완전제곱식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방정식을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학습 목표에 너 A다, 너 B다 외우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이것을 유도할 때에는 뭐로부터 유도를 하냐? 주축의 길이가 2A다. 즉 장축의 길이가 2A다. 초점 거리의 합이 2A다. 와 초점
초점까지의 좌표가 C,0 마이너스 C,0이다 로부터 이것을 유도하는 거야. 근데 유도를 하다 보면 B가 없는데 A제곱 빼기 C제곱을 B로 치환을 해서 이 자리에 넣는 거거든. B가 왜 단축 위의 꼭지점의 좌표냐. 얘 옮겨도 전부 다 초점거리 합이 2A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야. A잖아. 그럼 네가 B제곱의 의미를 알려주잖아. 지금 우리가 쓴 게 A제곱 빼기 C제곱 그대로고요. B변제곱 빼기 밑변제곱 그대로고요. B제곱이라고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거 이용한 거야. 이걸 외웠는가? 유도해 보았는가? 기하 교과서답게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을 그것을 의미대로 공부했는가? 그래서 타원의 직각삼각형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다음은 쌍곡선의 직각삼각형의 차례가 아마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있지 않을까. 진쌍곡선이라 해서 쌍곡선을 쌍곡선답게 그리는 중요한 내용을 역시 팔로워에서도 그리고 모의고사 해설에서도 다 강조하고 있었다. 꼭 거기까지도 기하적 의미 A제곱, B제곱, C제곱 그냥 외울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9번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도 학습 목표 똑같습니다. 뜻을 알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식에 대해서 공부한 게 하나 더 있다면 평행이동 정도야. 딱 거기까지 출제되었네. 자, 이와 같이 포물선이 있고요. 이와 같이 또 포물선이 있고요. 너무 막 그렸나요? 더 뭐 괜찮아.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자, 이 녀석은 평행이동을 한 적이 없는 녀석이므로, 그리고 여긴 초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준선이 있다. 자, 초점이 2,0에 있다라는 것을 y제곱 이퀄 8x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너는 x 이퀄 마이너스 2다라는 준선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하고 여기서 준선에 내린 수선이네요. 준선에 내린 수선이네요. 자, 앞서 27번 문제에서도 이와 같이 준선을 긋다 보면 포물선의 정의대로 이거 안 그어져 있어도 그어야 될 정도의 녀석들이지 정의를 표현하기 위한 보조선이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었을 시에는 평행수선이 생기기 때문에 내외 분점 닮음 등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그림이고요. 준선거리 너무나 반가웠을 거야. 그리고 여기를 CD라고 한 다음에 AC 더하기 BD 빼기 AB를 구하라고 했어. AC 준선거리네. 그 다음 BD 이건 뭔가 평행이동한 거야. AB 여기 길이야.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냐. 완전 제곱식꼴에 익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중요 아이디어는 방향 벡터입니다. 직선의 방향을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또 공부한 것은 무엇이 있다? 기울기가 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다. 같은 방향이네요. 자, 여기 있던 걸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야, 이 직선과.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점이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럼 이만큼도 같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같고 같아. 그럼 끝났습니다. 요거를 뭐 이름을 붙여줘도 되고요. 안 붙여줘도 돼요. 자, 팔로워에서 100번 했던 이야기가 정의가 표현되어 있으면
초점거리와 준선거리 등이 그려져 있으면 정의를 표현하면 되고 안 그려져 있으면 그걸 그어야 된다. 지금 여기는 안 그어져 있네요. 그어야 돼. 그리고 너를 알파, 초점거리, 준선거리. 이 포물선에 대해서는 준선과 초점이 정확히 주어져 있으니까 베타, 베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 같다까지 알았으니까 너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않니? AC는 알파라는 초점거리예요. 준선거리이기도 하고 BD라는 녀석은 너가 직선상에 있어. 등 간격의 직선상에 있어. 앞서 수열 문제에 기하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6, 12, 2배, 끝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내분점 아이디어 그대로야. 너 등차 수열이라고. 알파, 베타,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그냥 구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A, B는 요거잖아요. 요거랑 같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아, 알파, 베타만 구하면 끝이구나. 자, 여기까지 찾아내는데 이용됐던 것. 하나는 벡터,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이다. 벡터 단원을 왜 공부하냐와 똑같아. 그 기본 원리를 통해서 합동인 도형임을 평행 이동을 통해 찾아내면 되고, 앞서 있었던 22번까지의 문제 안에서도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한 합동인 도형을 찾는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하교 과목에서는 당연히 벡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내외분점 유도 과정 27번에 이게 몇 대 몇 해서 그거 찾으면 끝. 차쌤은 잘하니까 아니야. 그게 평가원의 의도예요. 평행수선 내외분점 그거 공식 n 플러스 n 그걸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팔로워 강의에서도 다시 다 그것을 벡터 표현으로 지금과 같은 닮음 그림 표현으로 모두 다시 다 다루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야. 근데 지금 이게 같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 포물선의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하던 과정에서 이 x좌표와 준선의 x좌표를 빼서 준선거리를 구하잖아. 알파, 베타 구하려면. 물론 다른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포물선의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하며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그러면 지금 하면 되네. y제곱 이퀄 8x랑 조금 귀찮지만 y 이퀄 2x 빼기 4 풀어서 교점의 x좌표만 알면 돼. 왜? 원래 포물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준선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현 및 독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도 없거든. 준선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도록 돼 있으니까? x좌표의 차로 표현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x좌표와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를 빼서 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좌표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를 묶어내서 양변 4를 없애주고 나면 간단히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 이퀄 제로를 얻습니다. 자, 방정식 유도 과정과 방정식 풀이 과정은 딱 반대 과정인 거야. 벡터를 통해서 뭔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봤어요. 그것과 그 동일한 게 주어졌을 때 읽어내는 반대 과정. 딱 그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이 시험장에 출제되는 거야. 유도 과정 그리고 평행 이동 모두 무엇을? 완전 제곱식을 양변에 5를 더해서 만들어가며 공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기하교 과목을 선택한 우리들에게만
근해 공식이 중요해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 2차식을 다루는 데까지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하 교과목의 수식의 전부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과 푸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초점거리 같은 거 루트 속에 들어가죠. 그걸 제곱해가지고 방정식을 다시 루트로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그것이 x 좌표이고 거기에다 중선까지 x 좌표의 차를 구해주면 되므로 알파는 5 플러스 루트 5. 너는 5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너는 어디 갔어? 알파니까 5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 이 등차 수열 구해야 되는데 5 마이너스 루트 5. 아, 잠시만요. AC가 알파라고, 이게 베타 알파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5 마이너스 루트 5고요. 알파가 5 플러스 루트 5예요. 자, 등차 수열, 공차가 2 루트 5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BD의 길이, 너는 사실 여기서 구할 수도 있었어. 너에서 2 루트 5를 더해. 너에서 2 루트 5를 또 더해. 그게 벡터야. 그게 벡터야. X좌표가 똑같이 갔으니까 Y좌표 똑같이. 지금 Y좌표가 똑같이 갔으니까 X좌표도 똑같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5 플러스 3 루트 5예요. 그래서 BD 5 플러스 3 루트 5인 것을 찾았고 AB 너는 너 더하기 너잖아. 10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AB의 길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구해놓고 보면은 10 더하기 4 루트 5 빼기 10 이렇게 되고요. 너만 남았네요. 지금 구하라고 했던 값이 K이므로 이것의 제곱을 구하라. K 제곱의 값은 4 루트 5의 제곱이므로 80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삼각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교과 과정에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모두 풀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포물선의 뜻을 알고 정의를 잘 표현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그림에서 기하적인 것을 찾아 이용하면 돼. 그리고 그로부터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몇 안 되는 작은 수식들을 공부합니다. 그 적은 수식, 2차식을 다루는 데까지만 공부를 잘 해두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구해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자,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내적의 최대 최소를 특정 조건 하에서 구하라는 문제이고요. 이와 같은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팔로워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기준을 통해서 연습해 보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져 있는 표현, 그림을 일단 그렸다. 그림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크게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여기 밑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작게 그린 것에 해당해. 더 크게 그려. 그림이 없잖아. 기한데. 그림을 그려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건 그리면 풀리게 돼. 자, 그 다음은 여기 가나 조건을 봤더니 내적이에요. 뭐랑 관계가 있는 거지? 잘 확인을 해보았더니 가조건부터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를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적이라는 것은 벡터의 스칼라 곱이니까 수란 말이야. 수 두 개의 곱이 0이라는 것은 앞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했던 것처럼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라는 거야.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 PQ 내적 AB가 제로이거나 PQ 내적 AD가 제로라는 뜻인데 AB 벡터 고정된 벡터잖아요. AD 벡터 고정된 벡터잖아요. 어떤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아, 23번에서도 방향 벡터를 통한 직선의 방정식 유도해 본 사람이 유리해. 29번에서도 방향 벡터를 통해서 직선의 방향을 표현해 본 사람이 유리해. 법선 벡터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본 사람은 어디에서 유리함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 벡터뿐 아니라 법선 벡터까지 떠올리는 사람 29번에서 23번에서 유리함이 없잖아요. 자, 이와 같은 공정함이 평가원의 이스터 에그인 겁니다. 모든 시험지가 차쌤이 직선 평면의 방정식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 이것은 법선 벡터를 통한 직선의 방정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벡터를 표현해 보다 보면 지금과 같이 읽어내는 것으로 문제지에서 만나게 된다고 했지. 표현 자체도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독해에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거야. 양방 다 잘해야 돼. 내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읽히는 건 당연한 거지. 말할 수 있으면 들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듣기평가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PQ 이 얘기거든. PQ와 AB가 수직이다 이거나 PQ와 AD가 수직이다 이 뜻이거든. 지금 벡터 표현으로 안 했어. 그래도 똑같아. 벡터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자, 바로 이것을 잘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시에는 개념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관련해서 떠오른 이 개념은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같아요. 이걸 공부한 사람이 여기서 분리하면 안 되잖아. 맞아, 여기선 직선을 표현했었는데 여기선 두 점 PQ를 표현하고 있다.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 B의 수직인 방향, 기울기가 1이란 뜻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너 기울기가 2라는 뜻이야.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그렇다라는 뜻이야. 그럼 가조건만 가지고도 PQ, 두 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네? 원리는 동일한데 한 점의 위치가 직선상에 표현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그 원리대로 두 점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게 되었다. 자, 너랑 수직이려면 아예 이 위에 PQ가 둘 다 있거나 아니면 PQ가 요렇게 있거나, 얘랑 수직이려면 PQ가 아예 이 위에 다 있거나 이 위에 다 있거나 아니면 PQ가 요런 식으로 있거나, 하여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기울기 1인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면서 PQ의 점의 위치를 모두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조건 또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P에 대한 위치 정보, Q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와 다에 조금 더 상세히 주어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와 같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되어 있을 때까지도 벡터와 내적에 의한 표현을 해본 친구들은 그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 11호 개념 강의에서부터 똑같은 것을 다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보면 OA랑 OB는 얘네 둘은 고정된 벡터잖아. 여기다가 할게. 픽스트. 그리고 심지어 이제 OA 벡터는 X축 방향이야. 이거는 E1의 2배로 표현하면 되고 이건 E2의 2배로 표현하면 되는 이런 벡터야. 걔네들에 대해서 OP 내적시킨 것이 0 이상이다. 얘가 더 쉬우니까 얘부터 해볼게. OB가 여기 있어. 이게 X축이야. 이 콜부터 생각해봐요. 제로가 되도록 하려면 OP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등호까지를 이것으로 벡터의 내적으로 직선을 표현한다까지를 해보았으면, 그렇다면 OP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를 내적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곳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그 내적의 정의대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각이면 돼. 그래서 P가 그냥 1, 2, 4분면 위 어딘가에 다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측에 있는 녀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X축 포함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좌측에 있는 것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OA 벡터는 이 방향으로 주어져 있는 법선 벡터이고요. 뭐 조미료통 어쩌고 해가지고 11호 강의에선 다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조미료통에서 뭔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거랑 내적해서 예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고 그걸 빙글빙글 돌리면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자, OA 벡터가 이쪽으로 되어 있을 때 이번에는 내적 값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팔로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은 내적의 기하적 의미다. 이번 교과서는 기하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통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다. 사실 방금 전에 표현했던 것도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찾은 다음 너 곱하기 너란 말이야. 양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앞쪽으로 떨어지면 된다는 거야.
뒤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그 기하적 의미가 바뀌게 되는지.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기준 벡터의 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수선을 내린 그림자 벡터의 크기가 된다. A 벡터가 지금과 같이 있고 B 벡터가 지금과 같이 있게 되면 수선을 내려주고 세타가 여기에 있으면 이 부분의 길이가 B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었나요? 그 크기만큼을 곱하고 마이너스 부를 붙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OP 벡터가 양수 범위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OA 벡터와 OP 벡터를 내적한 게 양수가 되는 거 보이지? 수선의 발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것의 크기가 2니까 마이너스 1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두 개를 곱해서 음수 부호를 붙이면 마이너스 2까지가 허용되잖아.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보다 우측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x, y를 성분으로 표현해보고 확인해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OP 벡터를 x, y라고 표현해보는 거야. 이 또한 다 뭐니?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 성분 표현도 해봤지? 여기에다가 지금 2,0을 내적시켰어. 그럼 2x 나오지? 그게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는 거지. 자, 그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만큼이구나. 자, 그래서 p의 범위를 찾았고요. 바로 여기 마이너스 1,1이에요. 이만큼입니다. p는 이 사이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뭔가 벡터를 통한 무슨 로고 디자인도 같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녀석도 동일하게 해주면은 이제 이쪽이 음수다라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밑에 쪽이다라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Q라는 점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PQ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 그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PQ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네가 P, 네가 Q, 네가 P, 네가 Q, PQ. 정말 무슨 벡터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직선 위에 존재할 시에만 P와 Q가 이렇게 있고 P와 Q가 이렇게 있고 등이 가능해. 그런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는 이와 같이 PQ가 잡혔을 때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에서 몇 가지 경우의 값을 구해 보고 최대 최소를 구하도록 하는 것도 팔로 5에서 해봤네요. 정삼각형 어쩌고 막 이런 걸로도 해봤고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그림을 통해서 해봤을 겁니다. 크로플 이런 거 얘기했던 기억이 나. 자, 여기 이제 P와 Q가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격자도 그리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PQ가 같이 이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계산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작은 값이 나오지 않고 더 큰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서 해볼 것인데 이 위에 다 있다거나 한 점으로 일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계산해보고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PQ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지금 R이라는 점이 4,4라고 돼 있잖아. 찾아서 PQ, 네가 P, 네가 Q일 때, 네가 P, 네가 Q일 때 등의 내적의 최대 최소 값을 판단해 보도록 할게.
야, 선생님 이제 좌표가 다 잡혔으니까 성분 가지고 다 계산해 보면 안 되나요? 성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할 때 있고 그 또한 공부한 거 맞아. 근데 우리 기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모두 파악하고 났으면 그 다음 시계 계산을 그냥 이어가는 거, 그 습관을 가지지 말고 27번에서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림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내가 판단할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기하야. RP 벡터와 RQ 벡터인데 지금은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내적이 최대가 되고 뭐가 최소가 되는지 그냥 판단이 가능해요. 왜? 내적이 무엇이지? 이거지. 내적의 뜻입니다. 판단을 할 땐 뜻으로 돌아가 보라 그랬어. 판단이 힘들었을 시에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근데 계산이 기하보다 더 우선하는 책이 아니야. 자, 내적의 뜻은 이거야. 벡터라는 건 뭐니? 방향과 크기지.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가장 불리해지는 경우가 눈에 보여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가장 유리해지는 순간이, 무의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순간이 보여요. 수업 시간에도 봤었네. 자,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크기도 가장 작아졌고 사이각도 제일 벌어졌습니다. 크기도 제일 작아졌고 사이각에 의해서 코사인 값도 제일 작아졌어요. 이 순간이 최소야. 이 상황을 보면 각의 크기도 제일 좁혀져서 코사인 값도 제일 커졌을 텐데 각각의 벡터의 크기도 다 제일 커지지 않았니? 무의 좋고 매부 좋고 크기도 제일 전부 다 커졌고 너도 제일 전부 다 커졌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확인할 때 뭐 성분이 다 있으니까 성분으로 계산해 봐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기하를 더 공부해 나가면, 자, 내적이라는 게 팔로워에서 했던 얘기지만 뜻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질, 연산법칙, 교환결합 분배 법칙 등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금 쓰려는 성분에 대한 것이 이런 거잖아. A1, B1, A2, B2. 근데 그 공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기본 원리가 더 유리해, 좋은 문제에서는. 그리고 그 공식뿐만이 아니라 그 기본 원리를 그림으로 말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그 힌트를 발견을 못할 수가 없어. 자, 이 부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A1, A2, B1, B2를 내적하면 이렇게 된다. 그걸 공식. 하지만 차쌤이 늘 강조하던 거 뭐니?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벡터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벡터를 벡터 자체로 다루는 거다. 그들 사이의 관계이고 이 방향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A1, E1 벡터라는 거예요. 더하기 A2, E2 벡터라는 거예요. 내적 B1, E1 벡터라는 거예요. B2, E2 벡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환결합 분배 법칙대로 설명하면 여러 개가 전개돼서 나와야 되지 않니? 근데 그림이 말해주는 거야. E1 벡터, E2 벡터 둘이 수직이므로 이렇게 내적하면 제로, 내적의 뜻. 이렇게 내적하면 제로, 내적의 뜻.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빨간 것끼리 파란 것끼리만 하면 된다가 답이거든. 이 얘기를 왜 하나요? 자,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제일 분리할 때 이 상황 내에서의 제일 작은 값이고 이 상황 내에서의 제일 큰 값일 거야. 그걸 구할 때 그렇지. 이 문제에선 법선 벡터의 역할을 했던 게 기울기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었잖아. 그림에 있는 수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성분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수직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RP 벡터를 보라색 벡터와 노란색 벡터의 합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RQ 벡터 또한 보라색 벡터와 노란색 벡터의 합으로 나타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상한 거 할게. 노. 자, 이렇게 내적하면 제로잖아. 보라 제곱. 그리고 노란색끼리만 내적해주면 돼. 보라 제곱 얼마인가요? 가장 유리한 거 지금 하고 있지? 4루트 2잖아. 4루트 2의 제곱 32입니다. 이걸 안 한다고. 얘는 루트 2잖아. 이 격자도 이용해야지. 루트 2잖아. 방향이 반대잖아. 마이너스 2, 30. 끝입니다. 자, 최소값 구할 때는 요게 줄어들어요. 요게. 그래서 보라색 쪽이 3루트 2의 제곱으로 바뀌어서 18로 바뀌고 노란색은 루트 2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으로 반대 방향 벡터니까 16. 이 상황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과 같이 원리를 가지고 구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대 경우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진짜 크게 그려볼게요. 이만하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격자도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2,2까지는 격자를 모두 표현하고 A, B, C, D 잡은 다음에 그 다음 4,4도 좀 더 잘 보이도록 이 정도까지는 모는 종이를 모두 만들어서 R 4,4 잡았습니다. 자, 이제 P와 Q가 방금 전에 이렇게 있는 걸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 거 해보고 그 다음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P와 Q가 각각 Q는 요 사이에만 있는다라고 했고요. Q는 요 사이에만 있는다라고 했고요. P는 요 사이에만 있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 그치, 이번에는 얘랑 수직인 경우를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둘이거나 이렇게 둘이거나 이렇게 둘이거나 이렇게 둘이거나 이렇게 둘이거나 P 그때마다의 Q 사실 P1, Q1, P2, Q2, P3, Q3 쌍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상태로 RP 내적 RQ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성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분의 기본 원리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보노 하면 돼. 자, 여기가 보라색이고 여기가 보라색이고 노란색이고 그 노란색 벡터 두 개는 크기가 같겠지? 또 해볼까요? 보노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적을 했을 때 이 제로라는 거야. 그게 성분에서 A1, B1, A2, B2가 이 기본 원리라고. E1, E2 벡터가 수직임을 이용하는 원리라고. 그럼 이것은 보라색 같은 방향이잖아요. 보라색끼리의 내적과 노란색끼리의 내적을 더한 것으로 끝. 근데 보라색끼리의 내적이 일정하잖아, 이 상황에서는. 여기까지가 이게 대각선 3개예요. 3루트 2 곱하기 이건 대각선 5개예요. 5루트 2 곱해주면 3, 55 2배 해주면 30이야. 30까지는 디폴트. 그 다음 노란색 제곱이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는 반대 방향이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노란색 생각해 봤더니 노란색 제곱은 제로를 곱했거나 루트 2를 곱했거나 그 사이에 있는 것이므로 0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30이 됨을 찾았는데 이 상황 하에서의 최대값이 32가 된다라는 것은 쓸모가 있어. 이것보다 크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던 30은 사라져도 돼. 근데 여기에서 구한 최소값 30이라는 녀석은 의미가 없어요. 왜? 더 작은 녀석이 여기에 16이 존재해. 그리고 16보다 더 작은 거 없나? 32보다 더 큰 거 없나? 없거든? 그래서 정답이 32 더하기 16 해서 48인데 자, 이제 안 따져본 거 뭐 있어요? 자, 가조건을 처음 해석할 때에는 뭐 요 선분 위에 둘 다 있으면 그것도 얘랑 수직이잖아. 요 선분 위에 둘 다 있으면 그것도 얘랑 수직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다 조건을 보고 나면 P는 요 위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PQ가 모두 이 위에 있는 거 쉽지 않아. Q가 올라와 봤자 여기까지거든. 반대로 PQ가 둘 다 여기에 있는 거 쉽지 않아. P가 내려와 봤자 여기거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조사해 보아도 금방 직관적인 판단만으로도 32와 16 사이에 있는 값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는 뭐라 그랬어? Q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못 올라오잖아. Q가 여기에 있고 P는 이 위를 마음껏 돌아다닌다 라고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P가 내려와 봤자 최대한 내려온 게 여기거든. Q가 이 밑에 여기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PQ 벡터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QP 벡터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잖아. 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인데 자,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면 저 사이에 있는 값밖에 나오지 못함을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할 것은 역시 무엇이냐? 그래, 식의 계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 물론 그 또한 그저 내적의 기하적 의미만으로도 얻을 수 있었지만 기하 교과목, 이제 기하 벡터, 이거 벡터인데 벡터 이름이 빠졌잖아요. 자, 계산은 조금 하는 거라는 거야. 뭘 얻었어. 계산을 이만큼은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라도 그림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림 위에서 판정을 한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하를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2차식을 제외한 많은 수식이 없어. 그리고 수식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돼. 앞서 22번까지를 풀이하고 있을 때와 좀 다른 느낌을 가져주세요. 계산을 했다. 바로 그림이에요. 했다. 바로 그림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와 같은 계산이라든지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도 뜻으로부터 비롯된, 보통 이 뜻이 뭐야? 그림이거든. 방향과 크기 등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에 집중했을 때 그 공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기본 원리를 이용했을 때 수직 찾아지잖아요. 최선의 풀이가 나오게 된다. 원리에 관심 둬라. 원리에 관심 둬라. 벡터 교과목이 어떻게 생겼어요? 합차, 실수배, 내적 등을 기하적 의미, 그림과 함께 공부한 후 바로 그걸 뭘 표현하는 데 이용해? 도형을 표현하는 데 이용을 한다. 그 어떤 테크니컬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벡터 단원의 커다란 흐름 그대로 최고난도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직선을 표현해 보았다면 그게 두 점이든 그게 부등식이든 위치를 내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모든 것은 기하적 의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자, 여기까지를 명심하고 기하 교과목을 공부해 나가면 자, 올해 수능 시험에 다시 편입된 첫 해예요. 가장 이 교과서적인 방향으로 기준을 잘 확보한 친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실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친화적인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하 선택한 친구들 모두 응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